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느 한 자료에 본 바에 의하면 한국 노조를 중국어로 번역하는데 한국공회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맞는다. 한국 노조하고 중국 공회는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한국의 노조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마땅히 그대로 한국 노조, 한국 노조라고 번역해야 되지 한국 공회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이와 관련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조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약칭이죠.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이 약칭인데 이 노동자라는 개념은 뭐냐?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 예를 들면 뭐 공장 건물도 없고 기계 설비도 없고 그냥 몽뚱아리만 갖고 있는 사람. 이 몽뚱아리를 활용해서 그냥 임금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노동자라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이거 뭐 프롤레타리아, 영어로 프롤레타리아 하는데 중국에서 이거 무상계급이라고 부르겠죠. 이런 사람들은 무상계급.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공무원 노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 그러니까 이 노조란 말, 노동조합. 자, 이 노조랑은 노동자 이제 조합인데 그럼 한국에서 이 공무원들은 노동자에 속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5.1 국제노동절 이날을 근로자의 날이라 해가지고 공무원들은 휴식 안 합니다. 순노동자, 그러니까 공장에 뭐 근무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쉬는 날인데 저는 이게 양반과 쌍놈이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5.1절이면 전체 나라가 다 쉬죠. 공무원이고 뭐이고. 근데 한국에서는 이 공무원들은 안 쉽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노동자라면서 또 근로자의 날 안 쉬고, 그러니까 자기는 노동자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건 그렇고, 이 5.1 노동절을 한국과 중국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에서는 5.1절 하면 뭐 한 일주일 쉬면서 하나의 축제죠. 하나의 축제로 이렇게, 쉬는데, 이 한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투쟁의 날로 취급합니다. 투쟁의 날. 그러니까 이게 22년도 5월 1일에 이제 데모한 사진인데 멈춰 무슨 반노동 정책, 엎어 불평등 뭐 제재 뭐 이런 식으로 뭐 투쟁하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사진을 여기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 뭐 노동자의 투쟁으로 불평등을 갈아엎자, 무슨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자유평등 사회 이뤄내자, 열어내자,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기득권 양당 체제 끝장내자, 뭐 정치하고도 싸우고 뭐 그다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2022년 진보 세력 총단결 실현하자. 이것도 역시 뭐 정치 색채가 많이 띄죠. 그래서 이 머리에 이 띠를 두드리는 거 보면 뭐 단결 투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거죠, 실제. 그래서 막 몸싸움도 일어나고 무슨 뭐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냐? 마르쿠스가 말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떠오릅니다. 이게 곧바로 마르쿠스 1호를 실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마르쿠스를 만나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한국 노조를 중국 공회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그럼 중국 공회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인지 그것부터 살펴봅시다. 자, 중국 공회는 1921년에 중국 노동 조합 서기부라는 게 이제 설립됐습니다. 이렇게 설립돼서 뭐 30만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유석이 전 국가 부주석 이분이 주도를 해서 파업한 일도 있었고, 자, 그러다가 1925년에 중화전국 총공회를 결성합니다. 지금도 중화전국 총공회가 있죠. 자, 신중국이 창립된 다음에 중국 이제 공회는 주로 무슨 일 하냐? 제 기억으로는 이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근로자 혹은 직장의 직원들이 복지를 집행하는 기구.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뭐 영화표를 뭐 구매해 준다든가, 뭐 가을이면 무슨 배추, 무 이런 채소를 마련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주택을 뭐 분배한다든가 등등의 이런 직장의 공회들은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계약 개방 이후에 이제 그 사기업이 많이 늘어났죠. 사기업이 많이 늘어났는데 중국의 공회법은 25인 이상 직장은 공회를 의무적으로 설립하게 됐습니다. 반드시 공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사장 주도로, 그러니까 그 오너들이 주도로 이제 설립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 기업의 주요 책임자들이 친인척이 그 공회의 간부로 이제 등용될 가능성이 아주 크죠. 실제 또 그렇게 됐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장이 주도를 해서 공회를 이제 설립하면, 기업에다 공회 설립하면 이 노동자들이 주도로 별도로 설립 안 됩니다. 공회가 설립 안 됩니다. 한 직장에는 공회 하나만 있어야 되죠. 자,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2001년 10월에 그 중국에서 공회법을 개정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주요 책임자, 기업의 주요 책임자 친인척은 그 공회 간부 인선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 기업의 뭐 사장이든지 그 밑에 이제 뭐 부사장이든지 무슨 이사든지 무슨 이런 사람들이 주요 간부들이 친인척은 그 기업의 공회의 간부로 선임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중국의 그 모든 그 새로 설립되는 이런 그 직장의 공회는 반드시 중국의 전국 총공회 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법 공회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거기 소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회원비는 월급의 2%씩 납부해가지고 뭐 운영하는 이런 체제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국에는 그러니까 그 중앙의 전국 총공회라는 조직이 있죠. 이거 한 정부 부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산하 내려오면서 성현시 공회가 있는데 이것도 정부 부처죠. 이건 하나의 공무원입니다. 정부 부처. 완전히 국가 예산을 운영하는 이런 정부 부처 기관이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고. 자, 한국 노조는 그 간부들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다 비공무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무슨 뭐 민노총, 무슨 한노총 이런 데 간부들도 다 그 비공무원이고, 한국 노조는 순수한 민간 조직입니다. 물론 뭐 정부에서 들어 이렇게 지원도 하지만 이것은 정부 부처가 아니고 순 민간 조직이라는 거. 그래서 중국의 이 그 공회하고 다르다는 거. 중국에는 전국 총공회가 있고 중화 전국 총공회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성현시 이렇게 또 정부 부처가 있고, 그 다음 각 기업에 각 직장에 이렇게 공회가 있는데, 이 기업이나 뭐 이런 그 등등의 이런 공회들은 다 이 정부 부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용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원화 용도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한국하고 이 체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국의 노조와 중국 공회는 같은 조직이 아니라는 거, 많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이 한국에 와 있는 이 80만 사회, 그러니까 존속 사회는 이 한국 노조를 중국 공회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상식을 반드시 알아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뭐 도움이 되겠다. 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좀 또 민감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엔 트럼프, 한국엔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되었냐? 그런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냐?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